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아라 실상은. 지금 언론에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어요. 인구 절반이 30 이하, 젊은 베트남에서 기회를 해가지고 M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밥버거를 만든다. 밥버거, 밥을 가지고 햄버거처럼 만들어 가지고 밥버거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데 제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제조업을 하신다. 한국에서 제조업이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국을 다 접고 온 가족이 베트남으로 들어간다. 또 어떤 분은 영어 학원을 한다. 베트남에서 영어 학원을 한다고 영어 학원,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힘들다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들어가신다. 또 어떤 젊은이는 1대1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1대1 어학원이죠. 뭐 1대1로 뭐 인도네시아어도 가르치고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1대1 학원을 운영하는데 1대1 학원을 베트남에 만들겠다.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호주 분들도 뭐 호주에서 국제학교 사업을 하겠다. 또 호주에서 호주의 유학생들을 유치해가는 유학 사업을 하겠다. 베트남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오늘은 어떤 분은 전기 자전거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려고 하는데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시간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들어가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난리. 오늘도 아주 전기 자전거를 베트남에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난리예요. 그 아주 전화를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왜냐하면은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게 이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 제 이름 정인태 나오죠. 국적 한국 해서 이 법인을 여러 번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이 호찌민, 하노이, 뭐 또 다낭, 건터, 건터라고 있어요. 저 밑에 호찌민 밑에. 거기에다 또 뭐 응해안, 응해안, 뭐 또 하틴, 뭐 하이정, 하이펑, 하이펑이라고 있어요. 하이펑. 뿐만 아니라 뭐 광린, 또 뭐 베트남에 저 밑에 민정, 많은 곳에 제가 이 법인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국인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정인태 나오죠. 그래서 한국 국적 한국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봤죠.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봤죠. 만들어서 직접 경영을 이렇게 제 주식 비율을 가지고 뭐 여기 이제 제 주식이 여기 정인태 71.3, 여기는 제 주식이 92점, 92점으로 나오죠. 여기 이렇게 92.6, 92.26 나오고 투자 허가를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번역 공증까지 했죠. 그래서 교육 및 외국어 교육센터 투자 허가 번호 해가지고 이게 투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만든 겁니다.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비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비자 노트 해가지고 정인태 나오죠. 투자 비자를 받고 또 여기 뭐 이제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투자 비자를 받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투자 비자를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뭐 사기도 당하고 각종 뭐 살해 상황도 당하고 독살도 당해보고 하면서 이 법원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법원까지 갔고 이런 걸 다 경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제가 사진을 딱 찍어 온 거예요. 이거 법원 재판하기 전에 이거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하시는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상. 네, 인구 절반이 30 이하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뭐 요즘에 유튜브에 뭐 베트남이 난리래요. 네, 뭐 베트남이 무역 흑자 1위국이래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중고차 사업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서 의료기 사업을 한다는 거 있죠. 의료기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베트남에다가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병원을 만들려고 해서 뭐 성형외과가 어떻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약을 판다. 베트남 들어가서 약을 판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광동제약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뉴스를 보고 있구나.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많은 막 경제 유튜브에 베트남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코로나 이후 의료기기 시장 왜 베트남인가? 네, 의료기기 또 이런 분들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료기기가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병원 하시겠다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난립니다.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힘드니까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네요. 3월 21일 이러한 부분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베트남 국회 부의장 부산 엑스포 지지 당부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는 기사가 오늘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 강원대학교는 베트남 대학 세 곳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해 하겠다. 뭐 이제 대학들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분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한 대학에 어학당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컴퓨터나 각종 기기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쪽을 또 이렇게 좀 관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학들이 분교를 만든다. 또 이것도 막 문의가 많이 와요. 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은 중국이 될 것인가 해서 뭐 오리온 초코파이부터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시장 조사하러 베트남에 많이 들어오고 또 라면 회사 사장님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라면을 또 베트남에 넣겠다. 라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리온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가자 이런 분들. 네, 그래서 또 이 손지창이라는 가수까지 나서가지고 승부욕 강한 한국 베트남 협력하면 기적을 만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예 산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또 제가 뭐 이렇게 연예인이 또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연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베트남 학생들을 직접 그 한국의 저 K-팝 학과 또 연기학과 또 모델학과 이런 데 많이 보냈어요. 뭐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이제 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K-팝 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학과, 연기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학과가 있는 그러한 전문대학교로 이렇게 보낸 학생, 그런 학생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난 적도 있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손지창이 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러한 기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서 또 여기 베트남 공용 전기 자전거 사업 추진이 나오죠. 네, 요즘에 계속 그 전기 자전거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리고 경제 동반자 한국 베트남 취업 비자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게 실상은 취업 비자의 문을 높여 놓는 거예요. 이게 비자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 비자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은 투자 비자를 받는 거고, 이 투자 금액을 또 올리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가. 그래갖고 지금 뭐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억 원 이상 이렇게 해야지 이제 투자 비자를 준다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돈 투자해라 이거죠. 돈 투자해라.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투자 비자를 받는데, 이거는 1년짜리 이제 투자 비자를 받은 건데, 이때는 뭐 몇백만 원만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 투자 비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투자 비용을 점점 높이는 거죠. 이런 비자 문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행 비자를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전문 경력 3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학생들이 베트남에 가서 취업해야지 하고 했는데 전문 3년 경력을 요구하니까 또 어떨 경우에는 뭐 대학 졸업장을 가져와라 막 이러니까 이제 취업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행 비자로 또 취업할 수는 없죠. 네, 그 불시에 조사 나와가지고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또 상용 비자라고 있어요. 상용 비자. 상용 비자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비자죠.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회사가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회사가 초청해 주는 형태로 비자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공항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공항에서. 니네 그 회사가 너 초대한 거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비자 해주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그냥 아무 그냥 회사나 그냥 초청 비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근데 왜 이 회사가 너 진짜 초청해 준 거 맞아? 이거 가짜 아니야? 이 초청장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잡는 겁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들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 정부가 단속을 하면은 베트남도 똑같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비자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갑자기 뭐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식당이나 뭐 PC방이나 이런데 막 닥쳐가지고 막 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비자 검사를. 그래가지고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생활한다 그럴 때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다 측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 비즈니스 비자가 진짜 그 초청한 회사가 그 사람이 그 회사 때문에 온 게 맞느냐, 이거로 꼬투리 잡고, 관광 비자로 사업하는 건 이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또는 중국이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 3개월 지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 기간을 늘리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거는 뭐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자녀들은 이제 학생 비자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지만 아빠가 이제 불안하면은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찰이 자기 집에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한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네, 베트남 나홀로 비자 정책, 네, 투자 관광객 유치 난항. 네, 그러니까 항상 비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비자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투자 비자를 만들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투자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이 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봤잖아요. 법인을. 네, 그래서 투자 허가서를 통해서 법인을 이렇게 운영해 봤으니까
저는 이거 많이 겪었잖아요. 이렇게 제 이름 있죠, 정인태. 해보니까 얼마나 이런 과정이 힘들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라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을 계속 순서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 2, 3, 4, 5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참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제 거지가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지금 언론에서 막 띄우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도 보면은 동남아 국가들 비자 정책 완화로 외국인 유치 경쟁 베트남만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쵸? 네, 이런 부분들 비자 가지고 삥 뜯는 경우도 있어요. 삥 뜯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베트남 한국인 돈 많잖아. 비자 갑질에 남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교민들 여기 나오죠. 한국일보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자 갑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자 갑질. 그래가지고 30억 동으로 투자 비자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30억 동이면은 1억 5천만 원이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주재원들처럼 뭐 노동비자를 손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노동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경력 3년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렇게 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 그리고 DN 비자라 그래서 상용 비자랑 비즈니스 비자인데 이 비즈니스 비자를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장기 기간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비자가 탁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 그래가지고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커들한테 돈을 주고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주고 그러면 117만 원에서 235만 원의 비용을 주고 살 길을 모색했다라는 거예요. 뒷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자를 연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든가 현실. 네, 떠나기도 힘든 베트남 비자 업무 전산화가 절실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비리가 많죠. 부정부패. 네, 베트남이 성공 특급 열차라는 착각이 있다. 착각이라고 나오죠. 착각.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자 문제, 비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자 문제.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경영했는데 베트남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식당을 운영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6개월짜리 비자를 가지고 계속 연장시키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취업 비자를 받는 것도 힘들고 식당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꼬투리를 잡으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돈을 준다 그래요. 수시로. 네, 수시로 돈을 준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경영을 해봤으니까 저도 이렇게 법인장으로서 제 이름이죠. 법인장으로서 경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와요. 경찰들이 막 밤에도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아갑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다. 실제다라는 거예요. 실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트남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인 거예요. 난리.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에서 한 그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서는 분교를 만들겠다. 분교. 이거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제가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해요. 베트남에. 왜냐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뭐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 교수 학장이 연락이 왔는데
이 학장이 저한테 뭐냐면은 법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제가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이 법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 드냐? 응? 그래서 난 솔직히 얘기를 했죠. 요 정도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건 관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해줘도 이 정부가 장난을 치면은 나중에 학장님이 저를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이 직접 변호사를 3명을 만나가지고 직접 여기 가면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인 변호사들은 여기서 변호사 자격증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상담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3개를 비교해보고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 안 도와준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신뢰가 깎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내 신뢰가. 왜냐면은 변호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된다 그랬다가 막 3달 걸리고 4달 걸리고 그러면 제가 원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원도 안 받고 내가 돈 안 받죠, 절대로. 10원도 안 받고 괜히 도움 드리려고 했다가 괜히 저만 욕먹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전기 자전거를 막 얘기하길래 제가 다른 분하고 연락을 하세요. 나는 내가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도움을 준다고 했다가 도움을 못 주고 또 나중에 뭐가 늦춰지고 그러면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가지고 한국이 힘드니까 한국을 떠나서 지금 뭐 어디로 갈까 하다가 만만한 게 베트남이다. 이제 다들 뭐 우리나라 무역 흑자국이 베트남이다. 또 언론에서 계속 베트남을 띄우고 연예인까지 손지창까지 나와가지고 베트남을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예요. 또 뭐 홍준표도 베트남에 가고 또 우리 뭐 삼성의 이재용이 또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베트남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오고 그 뭐 저는 해줄 얘기가 없어요. 뭐냐면은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 대학교가 한 16개 대학이 같이 뭉쳐갖고 사무실 낸 거예요. 사무실 내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베트남에다가 왔는데 1년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실상은 굉장히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한국일보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한국인 돈 많잖아. 비자 갑질에 남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교민들. 한국일보 기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베트남을 뭐 미워하냐. 저는 베트남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이 좋은 교류를 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한테 또 무슨 억거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정말 걱정이 되고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네, 이렇게 제가 여기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여기 이렇게 제가 투자 비자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이 법원에까지 이렇게 선 모습 법정에까지 서가지고 이런 재판을 했던 모습들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 거서를 내가 직접 받았다. 네, 그래서 여기 미스터 정인태 나오죠, 제 이름.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주식을 여기 나오죠. 90% 71.43% 또 92.26% 이 주식을 가지고 직접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조업을 하신다고 가족이 찾아오셨길래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행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행만 하시고 언어를 공부하시고 여행을 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서운해 하시는 거죠. 왜 안 가르쳐 주냐? 응?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여행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여행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국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족이 지금 아들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베트남이 잘 된다고 TV에서 난리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인구 절반이 32야. 네, 여기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렵다고 얘기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9년을 베트남을 경험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여러분들한테 중심을 딱 잡고 진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